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1월 마지막 주, 1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새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래도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오려면 운동해야 되지 않아요? 운동?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아, 빨리 여름이 와서 이렇게 막 좀 달렸으면 좋겠네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계시죠, 여러분? 체크만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러진 않으시죠? 네. 자, 오늘은 근데 운동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언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 뉴 이어 새해가 되면 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드시죠? 대부분 우리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할 때 뭔가 부었을 때 살쪘을 때 이럴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운동을 하면 당연히 운동이 주는 좋은 이점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아주 건강상으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 운동하고 나면 어때요? 상쾌하고 기분이 좋지요. 예, 그러니까 살이 쪘을 때 우리가 운동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드는 느낌이 살 빠졌다가 아니라 뭐예요?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분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아주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운동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면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운동은 아주 거창한 거는 아니에요. 거창하게 가도 좋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운동이 됩니다. 어, 이 슬라이드가 먼저 나왔네. 당황스럽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 변화는 뭐냐면 그 자극은 어디에 오는 자극이에요? 우리 뇌에 오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끼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고 영향이 있는데 우리 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BDNF라는 호르몬 뭐 이런 거가 운동을 하면 그게 좋아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운동을 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감을 벗어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우리 세포도 한번 태어나면 그 세포로 평생 간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계속 바뀐다고 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우리 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뇌도 뇌 세포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이라는 거는 노동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칼로리다, 운동에서 몇 칼로리 태웠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노동은 또 이제 뭐 다르죠. 그쵸? 똑같은 칼로리를, 태워도 노동으로 태운 거랑, 그쵸? 운동으로 태운 거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주는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뇌에 주는 자극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꼭 몸에 살이 빠져라는 것뿐만을 그걸 넘어서서 그 변화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다음에 우리 뇌에 흐르는 이 피의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다르잖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한 다음에 우리 몸의 혈류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건강 중에 한 가지가 무슨 건강이에요? 뇌에 대한 건강이잖아요. 뇌. 그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암은 본인이 고통스럽고, 암에 걸리면, 예, 본인이 고통스럽고, 이 치매에 걸리면 주변 사람이 고통스럽다. 뭐 둘 다 걸리면 안 되겠지만,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디멘티아를 겪는, 뇌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적인 뇌와 다른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뇌가 쪼그라든 거죠. 쪼그라든 만큼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무기력함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찌면 운동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 결과는 꼭 운동을 했을 때 다이어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뇌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 이 코알라의 먹음직스럽게 생긴 맨들맨들해서 보암직스럽긴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뇌에 주름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끈하다는 거, 매끈 스무드 브레인. 예. 이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코알라는요. 거의 나무에 붙어서 살잖아. 나무에 붙어 살고 유칼립스 잎만 따서 먹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알라의 뇌의 40% 이상이 뇌 척수액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도 움직이질 않고 우리 뇌가 결국은 이런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뇌로 이렇게 변형되어진다. 그래서 이 뇌 건강도, 두뇌의 뭐, IQ, 뭐, 이런 거는 뭐,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본인이 하는 일이나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나 이 뇌를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황동문 교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의 움직이는 이유는 뇌가 있기 때문이고,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 움직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뇌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예, 운동이에요. 이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춥고 눈 왔고 돌아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한 주고 그런 시간들일 텐데 그럴수록 바깥에는 위험해서 못 나가신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나이라도 삶의 질이 이 건강에 있어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못 낸다면 나중에 정말 이 질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병원 가는 데 쓰세요. 다양한 병원. 물론 이제 병원이라는 것도 가야 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체크업 가고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외에 병원에 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본인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시간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을 때, 지금 좋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찮아도, 그쵸? 예, 귀찮아도 이렇게 뭔가 물도 더 마시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노화는 피할 수 없다. 그쵸? 노화라는 건 피할 수 없다. 근데, 이 시간이 가는 거 있잖아요. 세월이 노화의 꼭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저는 이 문장에서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세월이 노화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써도 다르게 건강에 있어서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저희는 뭐 운동을 점핑 하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이 뉴욕만 봐도 운동하는 공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운동센터들이. 필라테스, 뭐, 짐, 뭐 많죠. 개인 PT도 그렇고 운동하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하는 데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런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예, 이런,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운동센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듣고 시간을 내셔서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보너스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보너스 중에. 그쵸? 예. 한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변화를 하고 있겠지만 변화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 후에 유지를 하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그 후에 제가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노력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60세에 오셨어요. 60세에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아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예,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셨는데 3개월 동안 정확하게 이제 저와 함께 건강 관리를 하셨거든요. 살 빼려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목적이.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한 결과 다행히 일을 안 하셨어요. 다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시고 손녀만 이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매일 센터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5일씩 출근을 하셨는데요. 이 3개월 동안 집중해서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12kg를 감량을 하셨는데 12kg 감량한 거 둘째치고 너무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는 이렇게 야식을 하는 습관이 이 집 식구들이 다 밤에 12시에 모여서 그때부터 드신대요. 예.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 아침에 10시에 오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셨는데 그때 오실 때 상당히 부정적이셨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건강해졌다라는 것, 이 뇌에도 변화가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뀌셨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게 살 1kg 빠졌어, 2kg 빠졌어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주는 이 뇌에 오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운동이라는 거를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운동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호르몬과 같은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이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약간 슈퍼 물질처럼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없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근육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근육이 그러니까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육이 자극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나오는 물질이 이 마이오카인이고 이 마이오카인은 우리 피부, 뼈, 혈관, 간, 췌장, 부신 호르몬, 갈색 지방, 좋은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장 지방, 뇌에 다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운동을 해도 이런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운동을 처음 하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언제 잘 나올까? 왜 이 사람은 운동을 3번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똑같은 거죠. 우리 원적외선 3번 했는데 효과가 엄청난 사람이 있고 30번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몸이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야. 내가 운동을
뭐 20분씩 3번 했는데도 막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운동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거는 내 몸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오기는 하나, 나온단 말이죠. 근육이 수축하면 무조건 나와요.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 마이오카인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우리 몸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할 때랑 내가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3년 정도 한 다음에 운동을 할 때하고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들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싹 바뀌는 걸 봤잖아요.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우리 몸의 근육에 자극을 받으면 이 마이오카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전달을 하냐? 이 우리 몸의 피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 몸의 피. 그래서 이 몸에 혈류, 피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마다 피의 양이 요즘에 다 다르죠. 요즘에 현대인들은 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피 자체가, 그러니까는 내가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수혈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내 몸에 혈허라고 그죠? 피가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는 이 마이오카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몸에 전달이 다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효과적으로 또 전달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영양 상태. 대부분 내가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하는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을 찐 상태는 영양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영양이 결핍.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쪘지만 살이 찐 만큼 부족한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운동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운동을 하면 일단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이 물질은 나오기는 하나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만 해도 나오지만 이 혈류, 피와 영양이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피와 영양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가지고 올 때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좀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양의 상태, 나이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세월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영양의 상태, 그 다음에 피의 상태에 따라서 효과와 완성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운동은 신호를 만들고, 피는 신호를 전달을 하고, 영양은 그 신호의 방향을 정한다. 뭐가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고, 이 혈류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백질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첫 주부터 이 세 번째 주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을 가끔 챙겨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단백질량 많이 늘리셨죠?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단백질을 그냥 주말에 몰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이 근육과 운동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때 기온이 지금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기온 저는 뉴욕 와서 이제 뭐 처음 만날 건데 이번 주 주말에는 막 3도까지 내려간대요,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 몸에 이런 면역 항체나 호르몬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때 절대적, 다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은 먹어서 바로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뭐로 분해가 돼야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 에이시드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종류. 특히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섭취. 그래서 특히 이제 어른인 경우, 우리 성인이잖아요. 성인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동안 쌓여진 것들을 사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양을 섭취해서 드셔야 되는데 실은 제가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백질량을 정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겁죠. 잘 드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미션할 때 보면 다들 오버해서 잘 드시고 계시는데 그 양이 실은 미니멈이에요, 여러분. 미니멈.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몸무게가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몸무게. 네. 이 몸무게에 적어도 2배 정도를 드셔줘야 됩니다. 어느 날이 아니고 매일 같이 드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을 잃지 않고. 세월에 따라서 내 뇌가 노화되는 게 아니라 세월과 상관없이 그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에이징리스 늙지 않는 뇌예요. 네,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쉐이크와 이 단백질의 조합이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단백질을 별로 먹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손님들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봐달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쉐이크만큼 게 단백질은요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려면 단백질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무기질도 필요해요. 근데 그 영양에 대한 균형이 불쏘시개의 이 영양에 대한 균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지수 또한 낮아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었는데 내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당이. 그런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이 쉐이크를 먹었을 때 내 혈당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쉐이크를 먹은 지가 지금 14년 차, 15년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당을 체크해 볼 기회를 제가 얻어서 2주 동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공복당이 제 유전자는 혈당 유전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혈당 유전자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복당을 체크를 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새벽에 중간에 이제 당이 이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70에서 80 사이가 나와요. 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션을 공유를 했지만 쉐이크를 저는 하루에 3번씩 먹고 있거든요. 예, 세 번씩 먹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먹어요. 제 단백질량을 제가 미스하지 않기, 뭐죠? 그 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하루에 3번 먹는 거를 저한테 이제 제 약간의 그냥, 이렇게 규칙처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면은 뭐 거의 6일에서 7일 정도는 그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리가 잘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쉐이크들은 보면은 먹었을 때 당이 치솟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은 높은데 그 단백질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단백질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단백질량은 많은데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굉장히 완벽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라는 게요. 인간의 근육이라는 게 근육 이게 아니라 이 안에는 근육 세포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다 공장이 있어요. 공장, 미토콘드리아라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이라는 걸 했을 때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이 공장이 더 많이 가동이 되겠죠.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내가 하면서도 내 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전문 선수들이 보면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몸이, 대사질환이 꼭 없다라는 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도 다이어트하고는 체중하고는 상관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운동을 하는 것과 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당연히 하는 건데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최적의 건강 관리가 꼭 운동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생각을 했을 때 꼭 운동을 하면 예쁜 몸매, 날씬한 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내가 뇌 건강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동이라는 걸 했을 때, 왜 그런 운동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와 상관이 없냐라고 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육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근육이 세포기 때문에 내 공장이 마구마구 돌아가요.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폐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폐수, 그렇죠? 그 폐수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폐수가 뭐예요?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내가 적당한 운동을 해도 이거는 활성산소는요. 살아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숨만 쉬어도 나와요. 그쵸? 내가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놔도요. 집에서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잠만 자고 나간다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면 집에 뭐가 쌓여 있어요? 먼지가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살아있으면 내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런데 내 몸이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든 유산소를 하든 뭔가 스트레스를 받든 일을 하든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산화 손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해주지 않고 나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먹어야 돼? 라고 해서 무조건 잘 먹었다가는 운동을 해서도 활성산소가 쌓였고 많이 먹어서도 활성산소가 쌓였고 칼로리도 쌓였겠지만 다이어트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없앨 수 있어요. 예. 안 없애면 이제 무서운 건데 없앨 수가 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피부로도 호흡을 하고요. 우리가 숨을 통해서도 호흡을 하고 우리 몸은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ROS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야지만 또 우리 몸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이 좋은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의 나쁜 기능이 뭐냐면, 과다하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을 역으로 또 공격을 한다는 거죠. 공격. 예,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언제 배출이 될 수가 있냐? 우리 몸에 배출이 되는 영양소와 만나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영양적인 것과 휴식적인 게 만났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밤에 하루를 살고 나면 저녁에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음식이나 운동이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낮에 해가 있을 시간에 좀 해주고 밤에는 우리 몸을 휴식의 모드로 조금 바꿔주면 활성산소도 더 잘 배출이 되겠죠. 거기에 수면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까지 완벽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현대인들은 이 잠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저녁 되면 깜깜하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잠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배출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거, 휴식적인 게 필수적이다. 그래야지만 내 몸이 그 다음날 내가 뭔가 또 움직임이라는 걸 했을 때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나와서 내 몸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출과 휴식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 후에 물을 안 마시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고요. 그렇다고 일반 물만 마셔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그냥 천천히 호흡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나죠. 힘들어요. 여러분 호흡도 제대로 하면 땀이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 걷는 거는 그냥 운동은 아니에요. 실은 아까 저한테 걷는 거 이제 물어보셨는데 운동 맞아요. 운동 맞는데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이다 그러면 걷는 건데 좀 빨리 걷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살짝 숨이 찰 정도. 예. 숨이 좀 차지 않은 거는 운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예, 거기서 조금 더 껄떡거리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이 산화 스트레스가 내 몸에서 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운동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5분 운동, 25분, 운동 인증을 해주실 때 막 뛰고 덤벨 들고 이런 거 못 하신다 하더라도 걷는 것만 하신다 하더라도 빨리 걷기를 하셔서 아니면 바깥에서 걷는 거 힘드시다 그러면 집 안에서라도 빨리 걷기, 예, 하셔서 살이 살짝 땀이 날 정도. 예, 운동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몸에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핑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똑같이 45분을 걸을 때하고, 그쵸? 점핑 위에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도 2, 3분을 뛸 때하고 어때요? 호흡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몸에서 갖다 쓰는 산소량이 확 늘어버리는 거예요. 폐활량. 우리가 폐활량이라는 거예요. 폐활량이지. 근데 거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이 산소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을 이제 갖다 쓰는 거죠. 또 많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자주 운동하시는 분들은 산소 요구량이 더 잦겠지요. 예. 근데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운동을 해서 기분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뇌 건강은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내 몸의 건강은 실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이제 젖산으로 이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습관 중에 하나가 공복에 운동하는 거. 예. 이 공복이 밥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영양 상태의 공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공복에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호식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정 마시고 싶으면 뭐 마시세요. 근데 이제 알고 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예, 공복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습관을 조금 이제 고쳐내시면 위가 좋아지는데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위에 이 산도가 일반 물하고 달라요. 이 산도가. 그래서 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왜 니글거리는 디저트 먹을 때 커피 찾으시죠? 이제 커피를 마시면 약간 소화되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위를 굉장한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복에로 운동하지 않는 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서 운동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몸에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분을 이제 바꿔서 마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겠죠. 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 건강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가 한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트릴리언의 이제 세포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포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동을 해서 좋아졌어 이 얘기는 해서 이 마요카인이 나왔을 때 우리 몸의 곳곳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 곳곳에. 근데 우리 몸에는 곳곳에 다 세포가 있다는 거죠. 세포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곳곳에서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기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세포가 좋아지면 당연히 사람이 에너지가 나겠죠. 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장에 필요한 영양적인 게 충분히 채워지고 공장에서 사용이 됐던 그날 사용됐던 쓰레기가 배출이 돼서 그 안에서 다시 또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서 쌩쌩하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해독도 잘 돼야 되는 거겠죠. 내가 건강해졌다는 의미는요. 해독도 우리 몸이요, 특별한 걸 안 해도 원래는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능을 무능화시켜서 그런 거지. 예.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 모든 게 다
이 모든 게 다 교란이 오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결국은 하는 의미조차도, 하는 이유조차도 우리의 세포의 기능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기능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얘네들이 기능이 좋아질 준비는 되어져 있지만 그 기능을 실제로 좋게 하는 것은 뭐다? 영양 상태와 우리 몸의 혈류 상태다. 네. 그게 안 되면 운동을 한 번 하고는 몸살 와서 평생 몇 년 동안 운동 나는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손님들을 상담을 하고 만나보면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운동을 전혀 할 상태의 몸 상태가 아니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개선이 돼서 운동이라는 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몸의 상태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세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포들이 다 좀비 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좀비 세포. 예,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물량을 늘려도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 독소를 배출하는 이 경로를 먼저 좀 씻어내고, 우리 해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독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을 때 시간도 세이브가 될 수 있고, 시간 세이브 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죠. 내가, 그만큼 내 몸이 만성적인 장애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 만성적인 질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독소가 배출되는 우리 몸에 다 길이 있습니다. 경로가 있어요. 그게 폐, 우리가 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숨이 약간 달라졌는데 숨 쉬는 게 약간 좀 힘든데 라고, 그러니까는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만이 느끼는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약간 이내 폐에 약간 불편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부. 피부에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요, 어떤 경우는 저가 그랬었거든요. 아무리 운동해도 땀이 안 났었어요, 제가. 예, 근데 어쨌든,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땀이라는 걸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운동이 의미가 있고 원적외선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간은 기본적으로 해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 매일 아침에, 매일 중간중간에 소변을 보면서, 그 다음에 대변을 보면서, 배출하는 거죠. 신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변을 배출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장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 독소를 배출을 하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단백질 양도 여러분한테 더 맞게 늘리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로 그냥 숨쉬게 한다고 폐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좀 할게요. 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아주 가볍게 했거든요. 세 번째 미션까지 좀 잘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한테 맞게 하시면 돼요. 배운동만 25분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스쿼트만 25분, 스쿼트만 25분 하려면 몇백 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상관없고요. 뭐 점핑잭을 하든 줄넘기를 하든 빨리 걷기를 하든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와치가 있는 분들은 와치를 차고 하시면은 시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와치 없는 분들은요, 시작하는 시간 타임스탬프 찍으시고 마치는 시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달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 주 이제 일주일 그래서 마칠 때까지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미션은 등수하고 제가 상관없다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챌린지는 여러분,
단백질하고 제가 수분량을 정해드렸잖아요.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웜업한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챌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인바디 제로 오셔야 돼요. 인바디 제로 오시고 제가 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단백질량 다시 조절해 드릴 거고요. 수분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드셔야 될 칼로리를 정해 드릴 거예요. 칼로리. 예, 칼로리까지 정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따라 하시든 안 따라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실 거고요. 칼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영양교육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는 영양교육은 머스트는 아니고요. 예,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고요. 시간이 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들으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이 질병을 넘어선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질병. 이 노화, 늙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뇌에 엄청난 관심과 그다음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연구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은 다 이거에 관련된 제품이에요. 예, 이거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늘리고 하는 것도 이 노화를 예방을 하고 노화를 치료를 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한 프로토콜이에요. 한 일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건강한 체중을 관리를 하고 건강한 체지방을 관리를 하고 건강한 내장 지방을 관리하는 거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에 불필요한 노력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를 깨우는 노력, 내 세포를 재생시키는 노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뇌 건강을 위한 거고 노화를 위한 거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어, 제품이 허벌라이프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허벌라이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쉐이크의 포뮬라도 저희 허벌라이프를 따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해보신다면 좋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노화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노화를 예방을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개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균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먹는 거에도 균형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단백질이 100%가 아니라요. 중요한데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 안에 그래서 제가 저희 쉐이크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도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탄수화물도 필요한 거고요. 식이섬유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휴식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부하셔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부터 늙지 않는 뇌, 그다음에 내 노화를 되돌리리라라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추운 한 주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